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산속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묶어둔다면? 이른 새벽 깊은 산속, 한 사내가 꽁꽁 묶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산적 아씨, 날 이렇게 유혹하다간 더 꼭 묶어놓을 수도 있어. 얼씨구? 그럼 나는 더 좋다오. 사냥꾼 양반의 손길이 더 많이 닿을 테니. 사나운 호랑이처럼 사는 사냥꾼과 독사보다 교활한 여도적의 위험한 밀당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사냥꾼의 산막에서는 묘한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과연 둘 중 누가 사냥감이 되었을까요? 이 사내의 이름은 칠성. 힘 좋고 말수 적고 여인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도적 두목 연홍. 어머, 사냥꾼 양반. 이 정도면 얌전한 아씨처럼 보이지 않소? 고운 얼굴의 여자라고 쉽게 보면 큰 코 다친다네요. 악당 마두. 본래 관군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산적이 된 사내. 연홍을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입니다. 이렇게 개성 강한 이들이 깊은 산속에서 얽히게 되는데 산속 깊은 곳, 안개에 자욱한 이른 새벽. 허차, 이 나무는 죽어도 안 넘어가네 진짜. 한 사내가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베고 있었지요. 이 사내의 이름은 바로 칠성. 마을에서는 산신령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냥꾼이었답니다. 아따, 오늘도 날씨 개떡 같네. 안개는 왜 이리 꼈다냐. 칠성은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닦는데 갑자기 숲 아래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뭔 소리여? 칠성이 조시스레 다가가 보니 저 아래 숲을 사이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살려주시오. 제발. 여인이 신음했습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목선이 안개 속에서 하얗게 빛났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살결에 칠성은 목구멍이 마르는 걸 느꼈답니다. 이보시오. 거 괜찮은감? 어디 다쳤는감? 칠성이 다가가려는 순간 여인이 몸을 비틀었고 갑자기 저고리가 더 크게 찢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칠성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지만 그새 여인의 하얀 어깨가 눈에 선하게 들어왔지요. 아이고 매, 반내봤어. 이거 산신령께서 보시면 내 불알 걷어차버리시겠구만. 칠성이 황급히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의 곁에 날카로운 단검이 떨어져 있었고 허리춤에는 은근히 도적들이 쓰는 호루라기가 매달려 있었답니다. 응, 이것은 무엇이여? 혹시 도적 아니여? 칠성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여인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적이라니. 이 몸이 어디로서 도적이오?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칠성의 다리를 걷어차려 했지만 사냥꾼의 반사신경이 더 빨랐답니다. 이런! 낮에 개 눈 삼지만큼 뻔한 속임수를 쓰네. 칠성은 재빨리 여인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칠성은 깜짝 놀랐지요. 웜에, 선녀여 뭐여? 내 놈은 대체 뭐여? 이 몸을 감히. 그런 당신은 대체 누구시여?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말해주지. 나는 강원도를 주름잡는 도적대의 두목, 연홍이다. 연홍은 묶인 손목을 살짝 비틀며 도도하게 말했습니다. 칠성은 이 여인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들쳐 업고 자신의 산막으로 향했답니다. 이놈아, 구해달라고 했지. 묶어서 보쌈을 하라고 했냐? 잡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 놈을 관가에 넘겨야겠다. 아이고, 이리 매정한 남정네를 봤나? 그냥 풀어주면 안 되겠소? 풀어만 주면 내가 참말로 잘해드릴게. 마지막 말은 속삭이듯 은근하게 던졌지요. 그러자 칠성은 온몸이 굳는 것 같았는데 여인과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으악, 이것이 뭐하는 짓이여? 칠성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그만 연홍과 함께 언덕을 굴러떨어지고 말았는데 두 사람은 풀밭에서 뒤엉켜 멈췄습니다. 칠성이 눈을 떠보니 연홍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지요. 그녀의 향긋한 숨결이 얼굴에 닿자 칠성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이런, 미안해요. 칠성이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연홍의 긴 머리카락이 그의 옷자락에 엉켜버렸지요. 아이고, 얽혔네. 사냥꾼 양반, 조금만 가만히 계시소. 아니, 그렇게 꿈틀대면 더 꼬이겠소. 연홍이 몸을 비틀자 두 사람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고 칠성은 그만 숨을 멈췄답니다. 웜에, 이런 미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칠성의 속마음이 무심코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꼴에 사내랍시고. 하긴 내 얼굴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도 강원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지. 그나저나
이것 좀 풀어주지 않으시겠소? 안 돼. 넌 도적이 자녀. 이래봬도 내가 사람 하나는 척 보면 아는 사람이란께. 칠성이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일어나 연홍을 다시 들쳐업고 부지런히 산막을 향해 걸었답니다. 한편 칠성의 산막은 깊은 숲속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나무로 지어진 작은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내 집에 온 이상 규칙은 지켜야 한다. 첫째, 도망치면 맞는다. 둘째, 도망치면 죽는다. 셋째는 없다. 칠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홍은 묶인 손을 들어 보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요. 사냥꾼 양반, 이렇게 묶여있으니 온몸이 저릿저릿하고 간지럽고 근질근질해요. 조금만 풀어주시면 안 되겠소? 감히 날 속일 생각이냐? 안 된다니까. 칠성이 냉정하게 대답하자 연홍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아니, 이렇게 묶여있는데 어찌 밥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똥도 누고 잠도 자겄소? 참말로 생겨먹은 건 그렇지 않은 양반이 인정머리는 개똥만큼이나 더럽게 없네 그려. 됐고, 내가 밥을 먹여주고 잠잘 때는 내가 지키고 있을 것이다. 화장실은 그때 가서 보자고. 칠성의 단호한 대답에 연홍은 속으로 이런 나무대가리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그냥 도적이 아니라 두목급인 것 같구만. 이름이 연홍이라 했지. 흥, 그래, 나는 연홍이여. 강원도에서 내 이름 모르는 놈은 멀쩡히 두 쪽 달고 성한 놈이 없지. 연홍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백성들의 재물은 건드리지 않고 탐관오리들의 재물만 노리는 이적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사냥꾼 양반,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시니 외롭지 않소? 여자 하나 없이 말이여. 밤에 뜨끈한 아랫목에 노곤한 몸이라도 데워줄 여인네도 없고 말이여. 나는 어떠하오? 이 정도 얼굴이면 한양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고 몸매도 죽이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등도 밀어주고 밤에는 따숩게 안아드릴 수도 있는디. 연홍이 콧등을 찡긋거리며 말했지만 칠성은 애써 못 들은 척했답니다. 그날 밤 연홍은 묶인 채로 칠성의 집 한구석에 누워 있었고 칠성은 불을 지피며 간간히 그녀를 흘끔거렸지요. 배고프지? 칠성이 물었습니다. 이런 꼴로 묶여있으니 개가 흘리는 침만큼 배고프고 말고. 연홍이 입술을 삐죽이며 대답하자 칠성은 그제야 죽 한 그릇을 떠서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자, 먹어라. 칠성이 숟가락을 연홍의 입에 가져갔습니다. 연홍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벌렸지요. 그녀가 죽을 삼키는 모습이 어쩐지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의외로 솜씨가 좋네. 연홍이 칭찬하듯 말하자 칠성은 뺨이 살짝 붉어지며 말했지요. 산에서 혼자 살다 보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네. 맛있소. 하지만 이렇게 먹이니 흘리겠네. 말을 마치자마자 죽이 연홍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아이고, 보시오. 이거 죽이 가슴골로 타고 내려가겠구만. 칠성은 당황해서 얼른 소매로 닦아주려 했지만 손이 그만 연홍의 옷 속으로 쑥 들어가고 말았지요. 어머, 손길이 거칠구려. 연홍이 놀란 척 소리치자 칠성은 당황해서 손을 뗐습니다. 미안해요. 그저 흘린 것을. 사냥꾼 양반도 참, 이렇게 묶여있는 여인에게 손길을 보내시다니. 내 몸이 그리 탐스럽소? 아니, 그게 아니라. 칠성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 양반, 이제 나를 어찌할텨? 어서 관가에 넘기던지. 아니면 이리 아리따운 여인네를 밧줄로 꽁꽁 묶어놓기만 할거요? 풀어만 주면 내가 잘해드릴게. 일단은 며칠 지켜볼 생각이여. 내가 정말 악명 높은 도적이라면 관아에 넘겨야겠지만 일단 두고 볼 터. 칠성의 말에 연홍은 그를 유혹하듯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이리 이쁜 여인네를 묶어만 두시다니. 내가 얼마나 매력 없어 보이길래. 그런 요망한 말은 통하지 않는다네. 잠이나 자빠져 자시오. 그날 밤 연홍은 묶인 채로도 은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마치 여우가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이 바보 사냥꾼, 내 소나기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야. 나무대가리 같은 사냥꾼 하나 유혹 못하면 내가 산적두목 연홍이 아니지. 한편 그 시간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는 도적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홍이 어디로 갔는지 당장 찾아내라. 아니면 너희들 불알 다 잘라서 산짐승들한테 줘버릴 테니까. 마두라는 사내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원래 관군 출신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도적이 된 자로 오래전부터 연홍을 탐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 마두와 연홍은 오래된 인연이 있었는데 5년 전 마두가 아직 관군의 우두머리였을 때
연홍의 도적 무리를 잡으러 왔다가 처음 만났지요. 그때 그 계집이 내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마두는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마두는 연홍을 체포하려다 그녀의 함정에 걸려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옷을 모두 빼앗기고 알몸으로 마을에 돌아와야 했지요. 망할 것이 감히 내 자존심을 짓밟았지. 게다가 부하들 앞에서 내게 그 작은 것은 관군 대장의 무기가 아니라 애기 손가락 같다고 했지. 절대 용서 못해. 마두는 그 수치심을 잊지 못했고 결국 관군을 때려치우고 산적이 되어 연홍을 차지하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가 연홍의 부하들 사이에 스파이를 심어둔 것도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이 강원도 산맥을 다 뒤집어서라도 찾아내. 연홍 그 계집은 내 거다 알겠나? 마두의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연홍은 칠성이 사냥해온 토끼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사냥꾼 양반, 손재주가 좋구만. 토끼가 이리 맛있을 줄이야. 별거 아니요. 산에서 사는 기술일 뿐이지. 근데 정말 혼자서만 살았소. 여자는 없었소. 참말로 다리 한번 안 벌려보고 이때까지 살았단 말이오? 연홍이 슬쩍 묻자 칠성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런 건 묻지 마시오. 아이고 매, 사람이 궁금할 수도 있제. 이렇게 허우대 멀쩡한 사내가 혼자 산다는 게 말이 돼요? 내 같은 여자 하나쯤은 있었을 것인디. 그래서 이 깊은 산 속에 혼자 사는 거요? 아니면 맘에 드는 아가씨가 없었던 거요? 그렇소. 사람들 틈에서 살면 어색하고 불편해. 차라리 산속이 내게는 더 편하다니께. 게다가 마을 안악들은 날 보면 다 꽁무니 빼고 도망가 불어. 그럼 나같이 이쁜 여자는 더 불편하겠네. 연홍이 살짝 시선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지요. 처음엔 그랬제. 하지만 지금은 글쎄 모르겠어. 네가 오고 나니 이 산막이 왜 이리 좁아 보이는지. 칠성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연홍의 눈이 반짝였지요. 지금은 우회돼가요? 그냥 그렇다니까. 다 먹었으면 이만 자자고.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불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지요. 사냥꾼 양반, 이렇게 묶여서 잠은 정말 불편하다니께. 이것 좀 풀어주시오. 대신 사냥꾼 양반은 나쁜 맘만 먹지 마시고 내 어차피 도망갈 데도 없고. 연홍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글쎄, 그럼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연히 약속하오. 이 깊은 산 속에서는 사냥꾼 양반이 날 보호해 주셔야지. 내가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오? 칠성은 고민하다가 마침내 연홍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연홍은 묶인 자국이 선명한 손목을 문지르며 미소 지었지요. 아이고 매, 드디어 풀렸네. 근데 사냥꾼 양반, 손목이 다 짓물렀어라. 이리 이쁜 손을 이 꼴로 만들어 놓다니 참말로 독하셨구만. 연홍이 칠성에게 손목을 내밀자 칠성은 당황했습니다. 미안해요. 그저 도망갈까봐. 됐소. 그런데 잘 자리는 어디 있소? 칠성은 더욱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구석에. 당신은 거기서 자고 나는 문 앞에서 잘 테니. 내 옆에 누우셔도 돼요. 설마 내가 사냥꾼 양반을 물기라도 하겠소? 연홍이 장난스럽게 웃었지요. 아니 그건. 칠성이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연홍은 이미 살짝 웃으며 이불을 폈답니다. 그냥 옆에 오시오. 설마 내가 당신을 덮칠까봐 두려운 건 아니겠지라? 칠성은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이불 끝자락에 누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남정네가 뺄 걸 빼야지. 내일은 사냥을 나가야 하니 그저 얌전히 잠이나 퍼 자시오. 아이고, 벌써 내 걱정부터 하는 것이오? 아이고 속도 없는 나무대가리인 줄 알았더니 마음도 깊소? 밤이 깊어짐에 따라 칠성은 점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연홍은 조용히 일어나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잠순진한 사람이구만. 하지만 이대로 도망가면 실망하겠지. 연홍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정한 듯 다시 누워 잠을 청했답니다. 이튿날 새벽 칠성은 사냥을 나가기 위해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나 사냥 다녀오겠소. 오전 중에 돌아올 테니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시오. 혹시 도망가면 내가 다시 찾아낼 테니 그런 생각 말고. 칠성이 말했지만 연홍에게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칠성이 이불을 들춰보니 그곳에는 베개만 뭉쳐져 있었을 뿐 연홍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 속이다니! 칠성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 위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요. 칠성은 분노와 동시에 묘한 실망감을 느꼈는데 이제 막 정이 들었나 싶었는데 연홍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재빨리 연홍의 발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달렸답니다.
한편 연홍도 숲속을 헤치며 달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칠성의 산막을 떠나면서 묘한 미련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미안하구먼. 사냥꾼 양반. 하지만 내게는 돌아가야 할 부하들이 있어라. 그놈들은 나 없이는 제대로 살지도 못혀. 연홍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앞길을 여러 명의 사내들이 막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 이게 누구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연홍 두목 아니십니까? 연홍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타난 남자들은 마두의 부하들이었지요. 이런 나쁜 놈들. 어떻게 여기까지. 두목님을 모시러 왔지라. 마두 어른께서 몹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내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연홍은 도망칠 길을 찾았지만 이미 사방에서 도적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지요. 이런 호랑말코 같으니 어디서 감히. 연홍이 단검을 휘둘렀지만 많은 사내들을 당해내기란 어려웠습니다. 쓸데없이 발버둥 치지 마라. 이제 마두 어른의 여인이 되실 거니깐요. 뭐라고? 그 놈의 여자가 되느니 차라리 양반네 집에 개가 되는 게 낫겠다. 연홍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도적들은 껄껄 웃으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 갑시다. 마두 어른이 기다리십니다. 도적들이 연홍을 끌고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칠성은 연홍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섞인 것을 발견했지요. 이건 누군가 연홍이를 납치한 것 같은데? 칠성의 가슴에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쟁이 도적이라지만 위험에 처한 여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지요. 한편 깊은 산속 산채에서는 마두가 연홍을 보며 음흉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 드디어 왔구만. 연홍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날 만져봤다간 네 목숨이 먼저 날아갈 거다. 마두, 이 말대가리야. 하, 아직도 그 기세가 살아있구나. 내가 그래서 널 더 탐내는 거요. 오늘 밤부터 넌 내 여자가 된다. 마두가 술병을 들어 연홍에게 권했습니다. 그녀가 거부하자 그는 억지로 그녀의 입술에 술을 부었지요. 으억, 이 말대가리 놈이.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누구요? 비명 소리와 함께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홍과 마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잡은 사냥감이다. 내 놈들이 함부로 손대도 되는 줄 아냐? 칠성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자 연홍의 눈이 커졌지요. 사냥꾼 양반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나. 칠성은 마치 폭풍처럼 도적들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에 맞은 도적들은 하나둘 쓰러졌지요. 넌 대체 뭐여? 어디서 온 놈이냐?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다. 이놈들이 내 사냥감을 가져갔으니 당연히 찾으러 왔지? 뭔 자다가 봉창구 들이는 소리여? 연홍이는 내 여자라고! 마두가 칼을 휘두르며 칠성에게 달려들자 칠성은 마치 바람처럼 몸을 피하더니 순식간에 마두의 칼을 걷어찼지요. 아, 이놈! 마두가 바닥에 쓰러지자 칠성은 마두의 칼을 집어 그의 목에 갖다 댔지요. 목숨이 아깝거든 연홍이를 풀어주고 사라져라. 다시는 이 산에서 보이지 마라. 알았냐? 알았다. 당장 연홍이를 풀어주겠다. 마두가 명령하자 부하들이 서둘러 연홍을 데려왔습니다. 연홍은 놀란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지요. 사냥꾼 양반. 괜찮냐? 다친 데는 없나? 칠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나중에 말하자.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어. 칠성은 연홍의 손을 잡고 산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사냥꾼 양반, 일부러 날 구하러 온 것이요? 당연하지. 내가 어찌 그대를 위험에 빠뜨려 둘 수 있겠어. 칠성의 솔직한 대답에 연홍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이고매, 바보 같은 양반. 이런 사내는 또 없을 거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바보처럼. 그럼 그댄 왜 도망갔소? 약속했으면서. 칠성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연홍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지요. 내게는 부하들이 있어서 그놈들이 걱정됐어라. 마두가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부하들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됐거든. 그럼 돌아가시오. 부하들에게로. 칠성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연홍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뭐라고요? 그대의 자리로 돌아가시오. 부하들이 그대를 기다릴 거다. 나는 그저 그대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오. 칠성의 말에 연홍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사냥꾼 양반, 혹시 나랑 같이 가지 않으실란가? 내 부하들과 함께 산다면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칠성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산에 속해 있어. 도적의 삶은 내게 맞지 않을 거다. 연홍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헤어지는 거요?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이 한 걸음 물러서려는 순간 연홍이 그의 팔을 잡았지요. 기다려요. 사냥꾼 양반. 네, 당신을 좋아하게 됐소. 연홍의 고백에 칠성의 눈이 커졌지요. 날 또 속이는 거 아니요? 속이지 않아요. 이제는 진심이라니까요. 칠성 양반, 오늘 밤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소. 네, 오늘 밤엔 도망치지 않을 테니. 칠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연홍의 손을 잡고 산막으로 향했지요. 산막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이 피어오르는 장작불 앞에서 두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지요. 사냥꾼 양반, 내 이름은 칠성이요. 칠성 양반. 연홍은 그를 밀어붙이듯 몸을 기댔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았지요.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연홍이 속삭였고 칠성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요. 나도 네가 첫 여자라. 칠성의 고백에 연홍은 행복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배워볼까? 연홍이 수줍게 웃으며 칠성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칠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냥꾼이 이리 수줍음을 타다니 참말로 재밌구만. 연홍의 속삭임에 칠성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내게는 처음이라. 나도 이런 마음은 처음이야. 내가 도적질은 했어도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준 적은 없었어. 연홍의 솔직한 고백에 칠성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답니다. 연홍,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자 장작불은 점점 더 붉게 타올랐고 밤은 깊어갔지요. 이른 새벽 칠성은 연홍을 품에 안은 채 눈을 떴습니다. 자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고울 줄이야. 칠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자고 있다고? 난 벌써 깨어있어. 연홍이 눈을 감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칠성 양반. 어젯밤 참말로 좋았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 칠성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연홍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말했지요. 나도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런 감정을 나누었어. 참말로 낯설지만 좋았다. 이제 우회하면 좋을꼬. 이대로 떠나야 할지 아니면 칠성이 그녀의 손을 잡고 나직히 말했답니다. 함께 있고 싶소. 연홍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돼요? 내가 도적 두목인데. 그건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우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지. 칠성의 진심 어린 말에 연홍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는데 정말 내가 도적인 것이 상관없소. 상관없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이요? 칠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적질을 하지 마시오. 과거는 묻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오. 연홍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지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위해 노력해보겠소. 사실 나도 이제 그만 쉬고 싶었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지요. 몇 주 후 칠성과 연홍은 산막을 정리하고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홍은 도적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부하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소? 칠성이 묻자 연홍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지요. 다들 각자의 길을 가라고 했소. 몇 놈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몇 놈은 다른 산으로 떠났고 마두에게서도 안전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당부했지요. 그렇게 한나절을 걸어 마침내 마을이 보였을 때 연홍은 불안함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내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받아줄지 걱정이네. 걱정 마시오.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마을로 들어갔는데 마을에서의 첫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칠성이 데려온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기 봐라. 칠성이가 데려온 여자. 뭔가 수상하지 않냐? 그러게 옷차림이 범상치 않은데 도적 아니냐? 칠성이 같은 산 사람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려왔담? 연홍은 고개를 숙인 채 칠성의 뒤를 따랐습니다. 칠성은 마을 어른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요. 어르신, 이 여인은 제 아내가 될 사람이요. 함께 마을에서 살고자 합니다. 아니, 칠성이 자네가 갑자기 여자를 데려오다니. 그런데 이 여인 정체가 뭐요? 마을 어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연홍을 바라보자 연홍은 담담히 고개를 들고 말했지요. 제 이름은 연홍이라 합니다. 칠성 씨의 아내가 되어 이 마을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네,
혹시 도적 출신 아니요? 그 소문난 연홍이 두목 말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은 잠시 침묵했다가 당당하게 대답했지요. 과거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길을 버렸어요. 정직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런 위험한 여자를 마을에 들일 수는 없소. 당장 나가시오.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칠성은 분노했습니다. 어르신,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않소? 연홍은 이제 과거를 버렸습니다. 내가 보증하겠소. 칠성아, 자네는 산에서만 살던 사람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먼. 도적은 평생 도적이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연홍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칠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외쳤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내 여자요. 누구든 그녀를 모욕하거나 해치려 들면 나와 먼저 싸워야 할 거요.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지요. 이토록 강한 의지를 보이는 칠성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한마디 해도 될까? 모두가 조용해졌지요. 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여인의 눈빛은 맑다. 과거가 어땠든 지금 마음이 중요한 법이지. 기회를 주어 봅시다.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적이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칠성이가 책임진다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마을 어르신은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소. 일단 마을 외곽의 빈집에서 살게 하겠소. 하지만 조금이라도 수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떠나야 하오. 칠성과 연홍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연홍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한편 잠시 후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집은 칠성과 연홍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과 같았지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을 갖게 됐네. 연홍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칠성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요. 이제 우리 집이 생겼소. 그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연홍은 마을에 적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고 칠성은 여전히 사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악들은 연홍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남정네들도 칠성을 더 이상 낯설게 대하지 않았지요. 자, 모두 잔을 들어요. 오늘은 우리 마을의 새 식구 칠성과 연홍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마을 어르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성은 산신령의 아들로, 연홍은 산 아래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의 소중한 일원으로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이장의 말에 모두가 환호했고 연홍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지요. 서방님, 그날 날 꽁꽁 묶어주어서 고마웠어요. 연홍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지요. 사실 연홍 당신처럼 이쁜 여인은 처음 봤었지. 내 사실 그때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일부러 묶어서 데려왔다오. 아이, 당신도 참 순진한 양반인 줄만 알았더니 딴 속셈이 있었네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칠성과 연홍은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연홍은 더 이상 과거의 도적이 아닌 마을의 현명한 안악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고 칠성은 여전히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사냥꾼으로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씩 관아의 탐관오리들이 마을을 괴롭힐 때면 신비롭게도 그들의 재물이 사라지고 가난한 농부들의 문 앞에 놓이는 일이 있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답니다. 초당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초가집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의미하지요. 마을에서 칠성과 연홍은 비록 화려한 부귀영화는 없었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